네, 건강매거진 1부 2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1부의 주제가요. 바로 통증입니다. 주로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은요.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알려주는 경고 반응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케 하는 통증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영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통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속 시원하게 좀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통증하면 아마 이제 목, 허리 쪽의 통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살면서 보면 그 목 같은 경우는 요새 특히 컴퓨터 또 핸드폰 많이 하시죠. 이렇게 네. 지하철 가면은 한 70%는 다 그렇죠. 휴대전화 보면서. 일할 때도 이렇게 하고 컴퓨터 또 봐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젊은 사람도 물론 많이 아프고 테니스 엘보라든지 근데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분 쉽게 오십견이라고 그러는 인대염 이런 거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런 거 운동하다 많이 네. 다치시고요. 그리고 허리는 뭐 우리 어머니들의 대명사죠. 허리가 뭐 10분의 어머니들이 있다 그러면 8분은 다 아프세요. 아유. 일들 하시고 또 퇴행성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목과 허리와 이쪽으로 뭐 누구든지 한 번, 두 번쯤은 아프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또 아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점점 심해지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맞아요. 문제죠. 예. 네. 이게 뭐 이제 당연한 통증이고 나이가 들면서 오는 당연한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의 통증은 그냥 좀 참고 넘어가고 그대로 좀 지켜보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네. 이 허리, 목 외에도 어깨 그리고 무릎 통증도 굉장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하게 오는 그렇죠. 통증이잖아요. 네, 뭐 특별히 뭐 무릎 통증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어머니들 아유, 쪼그리고 너무 많으시죠. 앉아서 예. 뭐 이렇게 또 다드시면 그러면 거의 뭐 시골에 가면은 뭐 10분 중에 9분은 무릎 허리 다 아프세요. 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쓰시고 또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힘줄이나 인대들이 오래 쓰다 보면 자동차 타이어 바퀴가 닳듯이 많이 닳아서 약해지신 상태에서 네.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하는 통증 신호를 보내는 게 이제 바로 통증 신호죠. 무릎 통증이나 어깨 통증이나 또 뭐 허리나 또 고관절, 히프 관절 같은 게 이제 통증이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대표적인 통증들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허리, 목 살펴봤고 또 어깨, 그리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 오는 이제 무릎 통증까지 좀 짚어봤고요. 이 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 어떤 통증을 또 주로 호소할까요? 뭐 통증은 뭐 다양한데요.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 뭐 손목, 뭐 발목 또 뭐 전신의 통증은 다 생길 수 있죠. 이렇게 고관절이라든지 족관절이라든지 또 이런 팔꿈치, 어깨, 뭐 전신적으로 관절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통증이 있으시고요. 네. 뭐 너무너무 다양한 통증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허리, 무릎, 네. 어깨.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살면서 좀 한두 번쯤은 겪어보는 그런 통증들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절 통증, 이제 우리 몸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절에 있는 곳은 어디나 관절통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관절통이 생기는 이유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럴까요? 네, 어떤가요? 관절통은 뭐 누구든지 한두 번씩은 다 겪어볼 건데 특히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관절이 튼튼하고 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새 아무래도 거니까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절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이제 인대가 딱 와서 붙어서 관절의 운동을 해주는 힘을 전달하는 동력계통이 와서 붙어갖고 꼬부렸다 폈다 꼬부렸다 폈다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그 인대가 다칠 경우 인대가 파열이 된다든지 부분 파열이 된다든지 완전 파열이 되면 아예 안 움직이고요. 네. 그다음에 통증이 있는 건 이제 외상이 많고 다칠 그다음에 또 경우에? 이제 염증 같은 경우 거기에 무슨 병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관절이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관절 모양이 이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그 관절은 약간 튀어나오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가 많이 부어 있으세요. 무릎 같은데 아유 허리 아파 허리는 잘 안 보이는데 무릎 같은 데는 이렇게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힘드세요 하고 제가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 볼 때 계단 잘 오르내리세요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관절이 나쁘면 계단을 이렇게 뚜뚜뚜뚜 이거 잘 못하세요. 아프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견상으로 봤을 때 CT, MRI, 엑스레이 안 찍어도 관절이 이렇게 심한 경우 많이 부어 있으세요.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이 오래되신 분은 관절이 틀어져 있어요. 각도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서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분들은 옆으로 이렇게 퉁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어. 손가락도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막 겹쳐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각도가 틀려지니까 계속 인대나 인대 주위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니까 통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화 또 장기적으로 부적절한 자세도 또 관절통의 원인이 되는데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컴퓨터 들여보고 네. 핸드폰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여기 누구든지 땡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적절한 자세가 오래 지속됐을 때는 관절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통증이 있고 또 수면 장애도 또 같이 네. 관절통 때문에 아파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이게 밤에 오는 통증은 진짜 이제 그 정도가 좀 네. 심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잘 때까지 아프면 네. 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부적절한 자세는 저희가 좀 오래 유지하지 말고요. 잠깐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도 하고 맞습니다. 기지개도 펴고 좀 네.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절통을 이제 좀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병을 키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방치했다가는 후유증이 아주 심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관절통은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이제 통증이 있는 건 좀 많이 진행이 된 거고 네. 그다음에 그게 계속 지속이 돼서 반복이 되고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을 오래 했다고 장시간 10년, 20년 쌓이게 되면 관절이 퇴행이 돼서 오그라붙는 거죠. 그 연골도 퇴축이 되고 그다음에 주위에 근육도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잘 못 걸으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참 많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통증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우 나 아프니까 어디 움직이기 싫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무력해지고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잠 못 주무시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아니 주무실 때 신음하시고 아이고 어머니들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특별히 뭐 약도 없었고 네. 치료법도 없었고 지금도 또 그러신 분들이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또 많으세요. 그래서 네. 아프면 끙끙 하시면서 앓는 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관절통을 방치하면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이 올 수가 있고요. 관절통도 심한 경우에는 뭐 전문적인 검사를 하지 않아도 외관상으로도 이미 변형이 생겨서 알 수가 있다라고 설명해 네. 주셨는데 네. 그 외에 이제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진단하는 방법은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엑스레이죠. 네. 엑스레이를 보면은 관절에 변형이 있는지, 그다음에 연골이 많이 닳아서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보다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CT나 MRI 등을 검사를 해서 관절의 형태, 또 힘줄의 형태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 검사를 해서 얼마나 많이 부어 있는지, 네. 또 그 운동이 그 CT나 MRI는 정지 영상이에요. 단순 방사선도 정지 영상인데 그렇죠. 초음파는 여기다 대고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근육이 움직이는 거, 힘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화면으로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딱 걸릴 때 이렇게 하고 아프세요? 아 그러시면 여기는 수근관 증후군이구나. 뭐 여기 한번 폈다 할 때 아프세요? 그러면 이게 다 힘줄이 왔다 갔다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됐다가 다 보이고 보이니까. 근육의 형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이제 뭉쳐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봤을 때 하얗게 나타나. 그리고 이제 근육이 정상인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 마블링된 소고기 모양 그런 아름답게? 식으로 예, 그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육이 뭉친 경우에는 하얗게 지방기가 많이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네.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를 눌러 보면은 환자분들이 그 하얀데 이렇게 근육을 눌러 보면 소리 나신다. 너무 아파요 하고 손도 못 대게 하죠. 그 네네네. 근육통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꽉 뭉쳐 있으면 근육을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이 힘이 근육이 어깨가 이렇게 붙어갖고선 힘줄로 연결이 돼서 힘줄을 잡아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네. 그러니까 우리 관절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쵸. 건데 근육이 꽉 뭉쳐갖고 근육통이 딱 돼버리면 이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닿는 힘줄이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억지로 하다 보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인대가 미세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인대염이 생기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육통은 사실은 제가 상당히 이제 뭐 하지정맥류 전문으로 이제 처음 한 25년 동안 했는데 정맥류를 너무너무 치료를 잘 해드렸어요. 근데 원장님 나는 뭐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정맥류 치료하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초창기 때 얘기해 네. 벌써 한 20년 전에 보니까 처음 바로 자세히 보니까 하지 정맥류는 치료가 잘 됐는데 근육이 땅땅하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혈관은 정상인데 정맥류는 없는데 근육이 꽉 뭉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하지정맥류 치료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인할 수가 있군요. 그래서 오진이 되는 경우도 꽤 많다. 제 네네. 경우 실제로 제가 하루에 몇 분씩 보니까. 네. 근데 혈관에는 이상이 없어요. 혈관이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통증은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은 통증의 원인은 어디서 오냐? 우리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통증을 보자. 그러면은 근육 관절이 있잖아요. 네. 관절을 움직이는 힘줄이 있잖아요. 네. 힘줄을 잡아당기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해주는 신경과 동맥과 정맥이 있고 림프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은 뭐냐 하면 통증의 원인은 근육과 힘줄의 근막에 있는 신경 통증 센서. 센서가 작동을 하면 아프게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통이 대부분이에요. 혈관의 원인은 5%도 안 돼. 제 생각보다 경험상. 적네요. 혈관통은 네. 완전히 이제 그 동맥이 막혔다. 그랬을 때 허혈 현상이 있을 때 이제 아픈 거고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뭐 얘기가 딴 데로 갔네요. 네, 그러네요. 혈관 어쨌든 쪽으로. 저희가 관절통을 진단하는 방법도 쭉 네. 살펴봤고요. 생각보다 뭐 복잡하거나 그런 검사들이 아니니까요. 좀 부담 없이 일단 좀 통증이 느껴진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름 되면 이렇게 발바닥이 좀 아프다라고 네. 호소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도 예.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이게 신발 때문인지도 좀 뭐 궁금하고요. 왜 족저근막염이 그런 이제 대부분 많은데 신발 네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신발 그래요? 때문에 저기 엄지 발가락이 툭 튀어나오고 위로 이렇게 얹혀 앉아갖고 툭 이렇게 안쪽으로 된 거. 모양이 변형이 오죠. 네네. 이게 모지 내반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서 신발에 눌려서 아플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흔한 건 족저근막염에서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 아프고 뭐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네네. 게 많아요. 일단 우리가 발로 걸으면서 뭐 서 있기도 하고 네, 앉아 있기도 네. 하고 걷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발바닥이 아프면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지장을 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네. 족저근막염이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요새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운동량이 적을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너무 또 심할 경우도 있고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지나쳐도 병이 생기고 너무 안 해도 병이 생기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여기 보면은 족저근막이 이 발꿈치 뼈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붙는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을 때마다 아프시고 그런 이 증상들이 나타나죠. 네. 그걸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이제 네. 발의 구조예요. 요새 로봇 구조를 뭐 이제 뭐 많이 요새 로봇 공학이 많이 발달된데 네. 보면 우리 인체를 흉내내는 게 많은데 이런 힘줄이 다 이제 끈으로 해갖고 움직이게 만드는 로봇에도 이거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 이런 근막 여기죠, 이거죠. 이쪽에 발바닥 쪽으로 네. 이쪽이 당겨서 아픈 거예요. 이런 게 아파서 눌릴 때마다 아프고 발등꿈치가 아픈 경우도 있고 여기가 아픈 경우도 있고 여기 아픈 경우도 있고 뭐 저는 바깥쪽이 아파요. 저는 안쪽이 아파요. 저는 발뒤꿈치가 아파요.
그렇게 이제 뭐 다양하게 족저근막염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주 증상이 다양하세요. 그래서 네. 그거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이제 발이 조금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도 발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이 악화되면 뭐 그냥 서 있기도 힘들고 일단은 그 찌릿찌릿한 통증이 참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떤 증상들이 또 증상은 뭐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첫발 내딜 때 아야 침대에서 어. 내려올 때 그런 것들이 많고 발뒤꿈치 안쪽에 이제 통증이 이제 제일 많이 생기시고요. 그리고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쭉 올리면은 통증이 심해지고 뭐 이제 점점 더 심해지면 걸을 때 이렇게 뭐 보통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한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걸을 때 아무래도 쩔럭거리게 되죠. 아파서요. 네. 그렇군요. 족저근막염의 증상 한 4가지로 좀 대표적인 증상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 네. 방송 보시면서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어서 발바닥이 좀 너무나 아팠다, 통증이 좀 심했는데 이게 좀 잘 고쳐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좋습니다.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부위별로, 신체 부위별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살펴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많은 주부들이 또 호소하는 팔꿈치 쪽 통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팔꿈치 이것도 또 손목 또 예, 이렇게, 일단 네.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대표적인 게 테니스 엘보, 테니스 딱 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서 테니스 엘보인데 네. 이게 내가 여기 아픈지 안 아픈지 이렇게 올려보고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눌러보시면은 여기 톡 튀어나오는데 눌러보시면 아 소리가 나면은 네. 근데 어우 시원해 그건 정상이고 저는 시원하네요. 그건 정상인 것 정상인데 같아요. 네. 이게 하면은 손도 못 대게 아프세요. 아, 그러니까 여기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예. 많이 그 움직이시면은 자세로 한번 해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네, 자가 진단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손을 누르고 이렇게 하고서 손목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 밑에 근육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심하신 분들이 잘 못해. 예, 일단 아파요. 손만 네. 대도 약간 네, 네. 가끔 하는 테니스 그런 증상 엘보. 호소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증상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우리가 테니스 엘보를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증상은 이제 보면은 팔꿈치 바깥쪽 통증이 있고 저리고 민감한 느낌이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그거를 이렇게 촉진이라고 그러죠. 아, 의사들은 네네네. 이렇게 해서 눌러 갖고서 아프시면 거긴 정상은 아닌 거고 그리고 어떤 때는 꽉 뭉치거나 어떤 때는 팔에 힘이 쭉 빠져요. 그리고 팔 또는 손목을 쓰는 모든 동작에서 심해지면 거의 뭐 팔을 전혀 못 쓰시죠. 그리고 손목까지 쭉쭉 이렇게 통증이 쭉쭉 뻗어 내려오는 방사통도 나타날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증상들 지금 쭉 화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두 개 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테니스 엘보인 거를 좀 의심을 해보고 빨리 좀 치료를 해야지 예후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목, 어깨, 무릎, 다리, 허리 등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통증하면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통증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힘든 부분들 있으시다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하단의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68세입니다. 68세시고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떤 통증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원장님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무릎 오른쪽 수술을 했거든요. 발이 이렇게 제롭고, 그래가지고 무릎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허리가 고관절 눌러가지고, 밤에만 잠을 못 자거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 수술을 하려고요. 네. 6월 달에 서울로 갔습니다. 네. 아, 그런데 허리 수술을 못하고 시술을 하고 왔거든요. 네. 예, 거기서는 한 3년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네. 3개월치를 진통제를 지어가지고 왔거든요. 네. 아, 그랬는데 노상 증세가 이 발꼬락 발이 이렇게 제로와서 저녁에는 뭐 잠은 한숨을 못 자요. 그러면 엄지뼈 있는데 이 다리가 밑으로 이렇게 아프거든요. 네. 그러면 막 다리를 이렇게 두드려야 되거든요. 또 그렇지 네. 않으면 밤새도록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고. 네.
그러면 한 10분 정도 또 괜찮으면 또 들어놨다가 또 아프면 또 다리 저렸고 아프면은 또 일어나서 또 걸어 다니고. 네. 이런 생활을 한 3년을 해왔어요. 아, 저런. 네네네네. 예, 잠을 못 자니까. 네. 여보세요? 네, 양쪽이 똑같으세요? 아니면 한쪽이 더 예, 심하세요? 그때 당시는 수술하기 전에는 한쪽 오른쪽만 그랬거든요. 네네. 이쪽 관절이었는데 네. 지금은 두 다리가 다 아. 다리 이렇게 제로와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고는 아이고 그렇게 매일 주무실 때 사람 끙끙하시겠네.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밤에 뭐 매일 울 수밖에 없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자고 예. 나서 죽겠는데 음. 이 발이 저렇고 아프니까 눈을 감고 근데 걸어 다니는 거죠. 네네네. 어머니 그 지금 이제 네. 뭐 전화상으로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제 무릎 수술을 네. 하실 정도로 무릎 퇴행성은 좀 있으신 거고 68세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리를 두드리면은 그래도 조금 편안해졌다가 그다음에 주무신다는 건 뭐냐면 다리를 지금 이렇게 장단지를 지금 만져보세요. 이렇게 장단지를 이렇게 만져보면 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딱딱한 게 고구마 같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 아, 짱다리. 네, 안쪽으로 장단지 한번 이렇게 장단지 이렇게 눌러보세요. 손으로. 딱딱하시죠? 예, 거기 만져지는 거 있죠? 그 속에 고구마 하나 있죠? 딱딱한 고구마. 예. 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허리도 나쁘실 수 있고 무릎도 나쁘실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다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일단은 이거를 발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여기 발목 있는데 여기 눌러보세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발목에 그 복숭아뼈 좌우를 눌러봐서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그다음에 무릎의 양쪽을 이렇게 눌러봐서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다음에 힙부를 눌러봐서 힙부는 너무 넓어서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렇게 오고 오른쪽이 망가져서 이제 오른쪽은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 무릎 관절 수술했어도 여기에 딱딱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허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허리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은 밸런스가 딱 맞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망가지는 데가 어디냐? 발목하고 무릎이에요. 그다음에 힙부, 그다음에 허리로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어머니가 여기 두드려 갖고 하면은 조금 그래도 편안해져서 잔다. 이 진통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통증의 80%는 근육과 힘줄에 있습니다. 인대에 있다는 거예요. 힘줄에 근육이 있는 데가 딱 굳어 있으니까 못 움직이니까 관절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다 이런 게 후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가 나쁘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쁘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그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균형 잡힌 식사하시고 또 적당한 운동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가면 이제 CT 찍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찍어보고 하고 참 힘든 과정이죠. 그다음에 진통제나 주사도 또 이제 아프시다 그러면 뼈 주사를 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쓰는데요. 그런 거 이제 치료 또 했을 거고 그리고 뭐 어머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개월 있으면 좋아질 겁니다라고 진통제 3개월치 주셨다며. 근데 3년은 견딜 수 있더라도 시술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근육 풀어주는 건 운동 선수들, 트레이너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 분들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걸 잘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뭐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이제 전기 자극 치료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좀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네. 자, 어머니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좀 함께 하시면서 가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고 네. 나중에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심영기 원장과 함께 질병을 알리는 필수 감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통증 같은 게 원장님, 뭐 네. 목이나 어깨, 허리, 발목, 네. 손목 다 올 수 있는데 이런 통증이 사실
생명과는 또 크게 상관은 없는 통증일 수가 있어요. 예, 뭐 대부분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질환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미세한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치료가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치료는 이제 그 통증의 원인을 아까 좀 상담하신 어머니, 68세 되신 어머니 그 얘기도 뭐 대충 나왔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자세하게 뭐 때문에 통증이 생겼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쵸. 뭐 엑스레이 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뭐 CT나 MRI까지 찍어서 허리에 뭐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한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약물 치료, 진통제 혹은 근육 이완제, 네. 소염제, 소화제 이렇게 소화제도 같이. 네. 위장이 깎이니까 아. 뭐든지 모든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복용할 하게 되면 때는 간이 망가지고 위장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물 처방 안 해요. 전혀 안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이 망했습니다. 농담이고요. 실제 사실인데 아. 약물 처방을 안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물리치료 처방을 많이 하죠. 물리치료. 이제 우리가 흔히 예전부터 내려오는 뜨뜻한 물로 해서 온찜질이요. 이렇게 온찜질 네네. 또 그리고 확 다쳤을 때 막 부었을 땐 또 냉찜질 해야 되고 그런 걸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를 해주죠. 주사 치료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뼈 주사라고 하는 흔히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되면 급성 염증성 반응이나 급성 통증이 있을 땐 아주 굉장히 잘 들어요. 효과가 좋죠. 효과가 아주 네. 속효성이고 빨리 좋아지는데 주사 맞자마자 안 아파졌네? 뭐 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게 과량으로 반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 그 세포의 전기를 뺏어 먹고 줄기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중엔 그게 나중엔 훨씬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선생님들도 이건 너무 자주 맞으시면 안 되는 주사에 하고 놔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알고 가끔 계셔야겠네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뼈 주사라고 소문난 거죠. 네네. 하얀 색깔의 우윳빛 색깔인데 그거는 가급적 아주 급하거나 정말로 급성 통증이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너무너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조금 소량만 맞읍시다. 오케이. 그러나 너무 자주 맞는 거는 금물이다라는 네. 거죠.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약해지고 위축이 돼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체해 충격파라고 해서 외부에서 충격을 빵 줘갖고 네. 체해 충격파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잘 만져보면 이 멍울이가 져 있어. 멍울. 딱딱한 끈끈한 이런 것들이 굳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래되면 석회화가 되죠. 네. 근데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줌으로써 통증 치료하는 기계고요. 파동으로 해주는 거고. 이거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체해충격.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쇠석 우리 신장 결석 있을 때 그것도 체해 충격파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파동이 조금 틀려요. 네. 파동의 세기하고 깊이가 좀 틀린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죠. 그다음에 전기 자극 신경 치료라고 해서 이제 기존 이 물리 치료하고는 좀 틀리게 세포의 전기를 충전시켜주는 또 치료법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때 뭐 관절의 변형이 심하다든지 힘줄이 끊어졌다든지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수술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100분 중에 10분. 나머지 90분 수술 안 하고도 가능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런 다양한 치료법이 있음을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볼 치료법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뭐 신경을 써서 중점을 둬서 말씀드릴 거는 전기 자극 신경 치료죠. 전기 자극 신경 치료. 네네. 예. 조금 생소해요. 네, 어떤 그래서 치료법인지 전기로 자극한다 이런 건데요. 자, 설명이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전기를 자극을 해서 고전압을 이용해 갖고 전류를 집어넣어서 전기로 이 충전을 시킨다. 이런 통증 치료법입니다. 네. 좀 생소하죠? 좀 생소해요. 우리 네. 몸에 어떻게 전기를 충전시키느냐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예. 우리 몸이 그 전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은
전기 배터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기 자극 통증 치료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죠. 특히 정상일 때는 우리가 배터리를 비유해요. 우리 세포는 60조 내지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모든 세포는 전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정상일 때 이렇게 전기가 충전이 돼 있어요. 우리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전기 없으면 못 쓰죠. 네. 네네. 우리 세포 IQ가 뭐 너무너무 좋아요. 청명해요. 뭐 성적도 좋아요. 근데 전기 없으면 스탑이죠. 그렇군요. 네, 네. 똑같아요. 우리 몸도 배터리와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기 생리학적으로 보면 전기가 쭉 해서 반 정도 방전이 되면 통증 신호를 보내요. 서서히. 네, 네, 네. 요때 되면은 짜증 나요. 요 정도 이제 방전이 요 정도 되면 짜증나. 나 피곤해. 진짜 귀찮아. 나 너무너무 힘들어. 네. 나 쉬고 싶어. 쉬어야지 충전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정도 되면 이제 반 정도 되면 아파요. 더 떨어지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아프다고 거죠? 이제 신호를 보내서 아프다는 통증 신호가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빨리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삐보 해야지만 빨리 이제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반 정도 되면 막 아파요. 그리고 더 완전히 이제 방전이 되면은 세포가 죽어요. 네. 그리고 암세포도 전기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전기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잘 사는 전기가 있는 세포 거를 막 공격해서 뺏어요. 그래갖고 전이가 되는 거예요. 네. 전기 생리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암세포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나 살기 위해서는 덩치가 커져야 돼. 힘이 세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막 우락부락하게 악당처럼 생겼고요. 실제로 조직학적으로 보면 그래. 그래요? 정상 세포는 가지런하고 핵도 이쁘고 아주 요조 숙녀처럼 하고 있어요. 정상 세포 현미경으로 보면. 근데 네. 암 세포는 등치가 크고요. 모양이 좀 다른 거죠. 옷도 뭐 지저분하게 입었어요. 그냥 뭐 수염도 기르고 산발에다가 막 그렇게 진짜 세포막이 막 울퉁불퉁해 가지런하지 않고 재미네요. 핵도 지 멋대로 생겼는데 남의 걸 다 뺏어먹어지는 사니까. 이렇게 암세포와 같은 존재 뭐 이렇게 욕도 하잖아요. 네네. 사회에서 양아치들 있다 깡패들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네. 암세포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 생리학적으로 통증 신호를 보낼 때 그러면 전기를 충전시켜주면 통증이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갖고 전기 자극 통증 치료기를 갖다 대면 세포가 충전이 돼서 치료가 되는 원리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기 자극 통증 치료가 모든 통증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단연간 연구를 해본 결과 급성 통증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빨리 좋아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만성 통증 뭐 좀 연세 드신 분은 장기간 여러 차례 해야지 충전이 된다 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배터리가 노화가 돼서 그렇더라. 그럼 그래서 잘 충전이 안 돼요. 그렇죠. 오랜 시간 꽂아둬도. 네, 똑같습니다. 같은 이유군요. 예, 이유 똑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몸을 이제 우리 몸의 세포를 배터리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전기 자극을 줘서 충전시키는 네. 그런 원리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예. 배터리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우리 몸의 세포는 모든 것이 이온으로 돼 있어요. NaCl, K, 클로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세포막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면서 배터리처럼 돼 있는 이온인데 네네. 이게 이제 충전이 되는 거는 우리 배터리 충전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체액에 있는 이온이 분리되고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몰아주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몰아주는 게 충전이거든요. 네네. 서로 섞여 있으면 중화가 돼서 전위가 떨어지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이온화 현상이라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그게 이온화가 되면은 지금 들어가는 볼티지가 1500에서 3000볼트예요. 굉장히 높은 볼트가 엄청 고전하군요. 이제 이렇게 네. 관절인데 들어가면 찌릿하는 통이라고 이온화되면서 통증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이걸 대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도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처럼 이렇게 되면은 정상인데 이렇게 되면 안 아파요. 충전이 되니까 충전 100% 되는데 뭐 1시간, 2시간 한다고 120% 되는 거 아니죠. 우리 네. 핸드폰 배터리도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10% 났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쭉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쭉 하면 이제 이렇게 쭉 하면 이제 내가 테니스 엘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여기가 딱
아 소리가 나요. 그럼 통점 찾는 거네요. 통증이 탁 찾아져요. 네네. 그럼 거기다 대면은 충전이 되면 통증이 없어져요. 통증이 굉장히 완화돼요. 예, 치료 방법이 생각보다 그 과정이 번거롭거나 네.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치료 기간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렇죠. 오래된 통증은 예. 좀 잘 치료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아까도 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배터리가 조금 이온화되는 속도가 느리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차례 해야 되고 급성 통증은 상당히 빨리 좋아지세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급성 통증일 때는 보통 이제 그 치료 시간은 보통 20분 정도 이제 받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2 내지 5일 간격으로 하고 1 내지 5회면 급성 통증은 대부분 다 잡히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만성 통증이 있을 때는 조금 좀 오래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계속 이제 통증은 주기적으로 조금. 척추관 협착증 예.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달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네.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반 이상 계속해서 이제 뇌 쪽으로 충전을 시켜줘. 뇌 쪽으로 충전시켜주고 내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충전시켜주고 여기 아프면 여기 충전시켜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이게 그냥 대주는 거예요. 네. 충전 그 전기를 이렇게 대주는 거죠. 무릎이 아픈 무릎, 족저근막염 발바닥에. 예.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부위의 통증을 다스리는데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들이 이 전기자극 통증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지금 가장 빨리 좋아지는 건 목 디스크가 상당히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네. 목 디스크 누구든지 스트레스 받고 매일 핸드폰 보고 컴퓨터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 가능하시면 저처럼 여기 뒤로 돌아서 네. 이렇게 보면 여기 뒤꼭지 있죠. 쏙 들어가는 거. 아니 톡 튀어나온 거. 톡 튀어나온 거. 톡 튀어나온 거 그 밑으로 이렇게 조금 요만큼 한 2cm만 내려서서 이렇게 네. 엄지를 꽉 잡아갖고 엄지 손가락을 꽉 눌러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인 사람은 시원해요. 네. 근데 불면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대면 아 소리 나요. 그게 이제 목을 움직이는 거와 닿는 자리거든요. 거기 이제 불면증이 있을 때 여기다 충전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도 물론 그쪽으로 해주면 좋고 네. 어쨌든 전기가 떨어져 있는데 방전이 돼 있는데 충전하는 게 저희 치료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네네. 제 경험상으로 이제 목 디스크가 상당히 이제 결과가 좋고 그다음에 오십견 뭐 어깨 통증 뭐 여기 그다음에 족저근막염 무릎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병이 이제 1기, 2기, 3기, 4기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단계가 1기면 한 5번이면 끝날 거 4기는 한 30번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오래될수록 치료 횟수는 늘어난다. 병이 오래될수록. 네. 그다음에 이제 좀 특수한 게 뭐냐 하면은 부기가 빠져요. 신기하네요. 네, 요것도 부기가 세포의 빠지고 어떤 충전과 관련이 그리고 있나 봐요. 예, 말초 신경 마비가 아주 서서히 좋아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포진 중에서도 급성기는 상당히 효과가 좋고 네. 만성기로 가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완전히 신경을 마비시켰을 경우에는 아주 힘듭니다. 그거는 이제 척추 그 마비가 오신 분 치료하는 경과하고 비슷하고요. 네네. 중풍후유증은 그런 대로 근육에 힘을 주니까 조금 그런 대로 효과 좋으시고 뭐 저한테는 드물게 오지만 위경련이 있다든지 뭐 이랬을 땐 상당히 그건 뭐 위경련 같은 경우는 2분이면 치료 끝나버려요. 꽉 뭉친 게 싹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다 전기작용이다. 그리고 이제 암 환자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암성 통증 중에 제일 심한 건 췌장암이에요. 근데 췌장암 환자분들을 이제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통증이 조금 완화가 돼요. 어저께도 암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암 수술도 못 하셨어요.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셔서 근데 잠을 못 자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 갔더니 네.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주죠. 맞아요. 처방을 받으셨는데 네네.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통증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거의 24시간 잠을 못 주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네, 너무 괴롭네요. 너무 힘드셔요. 네. 근데 조금 이제 그런 분들 약간 100%뭐 좋아지긴 힘들 거고 뭐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통증 치료는 이제 전기가 떨어진 통증은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생기고 네. 전기를 집어넣어주면 통증이 좋아진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세포가 재생되고 부기가 빠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또 체액이 알칼리성
산성이 암 환자한테는 산성체액인데 그게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전기자극 통증 치료가 갖고 있는 특징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목이나 어깨, 무릎, 그리고 팔, 다리, 허리 등 여러 가지 이 부위의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쉬운 둘인데요. 네, 52세시고요. 네. 설명해 주세요. 어깨, 양쪽 그 어깨가요. 네.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목이 이제 짧아지더라고요. 이게 올라가면 짧아지죠. 저 화면 네, 보세요. 네, 네.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네네. 예. 언제부터 그래서 그러세요? 그게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때는 이제 젊은 때니까 네, 네. 저 체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예, 그때는 이제 통증이 없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에 이제 50이 이제 먹고 보니까 그게 이제 어깨선이 올라가면서 어깨선이 이제 목이 올라가면서 짧아지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이 그래서 짧아지고 이제 통증이 와요. 이렇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네. 어깨 날개가 있죠 뒤에. 네, 뒷날개. 네, 거기가 지금 엄청 아파요. 거기 아프면서 아프시고. 예, 네. 그 목선 있잖아요 옆에. 네, 네, 네. 예, 목선을 해서 이 어깨까지 이제 그 올라간 그 어깨까지 통증이 있더라고요. 손으로 어머니 손으로 네. 이렇게 해서 눌러 갖고 뒤에 이렇게 네. 올라간다고 근육 한번 눌러 보세요. 부드러운지 돌덩어리 같이 딱딱한지. 뒤에 어디께죠? 여기 뒤에 요거요. 여기. 네, 한번 눌러 보세요. 딱딱해요. 지금 이렇게 돌덩어리 같이 딱딱할 거예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오랫동안 뭉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쪽에 여기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목 뒤에 이 근육이 네, 경추신경 6번, 7번에서 나오는 신경 자극이 장기간 오랫동안 되면 거기가 목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 디스크가. 네. 그래서 목 디스크 누르면 신경이 자극을 받아갖고 근육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축이 됐는데 이게 장기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네. 눌러보라 그랬어요. 거기가 돌덩어리처럼 네, 딱딱할 거예요. 딱딱해요. 네. 이거는 초음파를 찍어보면 분명히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소견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는 거는 약으로 안 됩니다. 수술로도 안 됩니다. 전기 자극을 해주게 되면 충전이 되면서 이게 늘어나요. 아,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어깨가 이제 좀 목이 네. 좀 길어지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원장님. 이게 네네. 이게 근육이 잡아 당겼으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목이 짧아 보이는 네. 거란 말이에요. 이 네네. 목이 짧으면 그 좀 거북목이라고 그건 네네네네네. 그건 좀 틀린 건데 네. 모양이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근데 네네.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계속 있으면 모양도 안 좋고 또 네. 근육이 굳어 있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통증의 80%는 근육과 근막과 힘줄의 연결점에서 생기는 것이다. 보통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그건 너무 많이 생길 때 그렇게 진단을 붙이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법은 없고 먹는 약으로 안 돼요. 치료가. 네. 그거는 강한 고전압으로 풀어주면 근육이 쭉 수축이 돼 있던 게 서서히 풀어지게 됩니다. 이게 풀어지면 통증은 없어져요. 제가 많이 해봐서 이제 그건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자, 이게 일단은 어떤 치료법이 좋을지 일단 상담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네. 내용들 상담하셔서 전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 심영기 원장과 함께 예고 없이 찾아와서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다양한 부위의 통증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극 통증 치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아진 사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오셨네요. 영상 네.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입이 아 할 때, 이 할 때 한쪽 찌그러졌죠. 네. 저게 이제 대표적인 그 안면신경 마비, 흔히 아시는 건 고안와사라고 하는 그런 네네. 병이에요. 그 신경, 제 안면신경 제 7신경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우해도 한쪽 찌그러지고 안 되고 이가 그러네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뭐 특별히 아픈 건 없지만 삶의 질. 근데 치료 끝나고 나서 오. 완벽하게 거의 98% 돌아온 그런 영상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이제 전혀 모르겠어요. 예, 네, 움직이실 안 때도. 움직일 때는 모르죠. 네. 신경마비가. 근데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움직임이 어. 신경 자극 좋습니다. 전달이 안 되니까 예, 그런 예. 건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자극 치료로 상당히 이제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치료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네.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면 마비 환자의 사례 첫 번째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사례 아까 부종도 네. 효과가 있다. 부종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부종 치료 사례는 제가 사실은 그 하지정맥류 림프부종 전문 그 치료하는 의사인데요. 네. 고전압을 개발했더니 그게 이제 부종을 치료하려고 이 개발한 거를 접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이렇게 대준 거예요, 기계를. 이렇게 했더니 금방 그 자리에서 약간 빨개지면서 싹 빠진 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 환자도 이렇게 통통하고 여기 발가락 보이시죠? 다 부어 있어. 림프 부종은 전 세계적인 불치병인데 네. 여기 제가 시카고 학회에 가서 이제 시연을 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종이 한 번 빠지면 다시 안 고이냐 그건 아니지만은 이 전기 자극 치료로 인해서 이제 체액의 변화로 인해 갖고 부종도 치료가 가능하다. 네. 이런 케이스도 있다.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치료법은 어떤 질병이든지 한 가지 치료법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복합해서 이 치료법하고 이 치료법하고 이 치료법하고 다 치료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약 처방 받을 때 한 가지 약만 주시는 선생님 거의 드물어요. 맞아요. 한 번 약 처방하면 3가지나 4가지를 해서 이렇게 합해서 콤비네이션 칵테일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칵테일로 네. 그죠? 마찬가지로 치료가 한 가지로 다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요런 치료는 요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그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지만 이렇게 이제 섞어서 이제 같이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좋습니다. 부종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전기자극 통증 치료 예후가 좋은 사례 하나 만나봤습니다. 역시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 하시는 분들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자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요 70이요. 70세시고요. 굉장히 목소리가 젊으신데. 그렇죠.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증상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 지금 현재는 뭐 심하게 아픈 데는 없고 지금 퇴행성 관절이라고 해갖고 다리가 그렇게 안 좋거든요. 네네네. 퇴행성 관절에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좀 힘드신가요? 예. 그리고 뭐 지팽이를 짚으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네. 이게 좀 운동을 좀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고요. 네네네. 제가 이렇게 좀 오래 앉아 있다든가 할 때는 걸을 때는 많이 아파요. 네. 이제 뭐 70세 되셨으면 퇴행성 관절이 생기실 수도 있는 연세시고요. 그다음에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오늘은 계속 말씀드린 게 근육과 힘줄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 관절도 물론 나빠서 생기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 스트레칭 하시고 아까 그 장단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장단지 굳어 있는 거 자꾸만 풀어 주셔야 돼요. 네. 그거 풀어 주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또 병원에 도움을 통증이 아주 심해지시면 인근 병원에서 도움을 받되 뼈 주사는 맞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조금만 맞으시는 게 좋고 네. 뭐 네. 전기 자극 치료도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전기 치료를 하려면 병원을 찾아야 되나요? 네, 어머니, 그거는 이제 뭐 예.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 네. 이제 선생님들이 쓰시는 기계. 그렇죠. 전문의와 이제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네.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이 치료 선택했을 때 주의할 점 혹시 있을까요? 이 치료는 이제 그 고전압이 들어가죠. 네. 고전압이 들어가고 미세전류가 되기 때문에
심장 박동기를 찾고 있으신 분들. 아, 그럼 좀 불가하겠네요. 네, 그리고 네네. 너무 어린 아이들, 또 임산부들 못할 건 없지만 네네. 그래도 정신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치료할 때 이렇게 되면 기계를 이렇게 되면 찌릿한 그 네네. 전기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외에는 뭐 특별히 뭐 치료를 못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점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통증을 다스리는 치료법도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영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